안녕하세요. 대기업의 한중입니다. 오늘 UL에너테크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제가 장비주들 위주로 촬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장비주들이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 장비주들을 얘기를 좀 하면서 현재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 부분들, 그리고 이 장비주들마다 수주 정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최근까지 나왔었던 수주라던가,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이 수주 잔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최근에 약 150억 정도 규모의 수주 계약이 있었습니다. 이게 한 번에 150억이 있었던 게 아니라 60억하고 이제 90억 정도로 나뉘어서 아마 수주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두 건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, 이거는 제가 잠시 뒤에 공시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차트를 보면은 권리락 이후에 이제 무상증자가 진행이 되고 나서 주가 조정이 꾸준히 좀 이어졌습니다. 지지 구간이라고 할 것도 없이 지지 구간 이탈 이후에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, 최저점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 반등도 기술적 반등이지만 중요한 거는 기간 조정을 받는 이런 횡보하는 자리를 과연 언제 만드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엔벨로프 선에 맞닿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, 이 과매도 구간에 진입해 있는 만큼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, 그 기술적 반등보다는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이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횡보 구간, 이 횡보 구간이 나오는지, 이 박스권을 형성을 해주면서 바닥을 좀 조성을 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일단은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매출이라던가 이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진 않습니다. 그래서 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. 왜냐면 계속해서 영업이익이라던가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일단은 수주 잔고를 보면은 수주 잔고는 좀 남아 있습니다.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지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, 이 공장 증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수주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, 이미 수주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 납품에 대한 부분이 지연이 될 수밖에 없겠죠. 그렇다고 보면은 이 매출 역시 어떻게 된다? 당연하게 지연이 될 수밖에 없겠죠. 낮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. 왜냐면은 이 부분 공장이 지연됨에 따라서 납품이 지연이 되고, 납품이 지연이 되니까 이 셋업이 안 되니까 매출이 반영이 안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이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매출 성장이 좀 이루어져야지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텐데, 그런 부분들이 얘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매출 이 실적 개선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현재 수주 잔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수주 잔고를 좀 살펴보면은 지금 1분기 기준으로 해서 1324억 정도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올해 이제 6월 달하고 7월 달에 이제 수주 계약이 있었죠. 6월 7일 날 60억, 그리고 7월 19일 날 98억 정도의 이 수주 계약이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대략적으로 150억 정도, 160억, 160억에서 170억 정도 수주 잔고가 늘어나게 되면서 한 1,500억 정도의 수주 잔고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매출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,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, 최근에 전방 산업이 좀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. 이 LG 에너솔루션이 얼티엄셀즈 3공장이 뭐 공장 지연이 된다, 뭐 공장 증설에 대한 스탑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, 전기차 판매 둔화에 따라서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. 그리고 뭐 전기차 양산에 대한 연기, 그리고 전기차 제조를 계획을 했었던 이 공장에서 내연기관차의 이 픽업 트럭을 양산을 하겠다,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장비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공장 증설 지연이 가장 큰 악재이거든요.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바이든 현 대통령이 재선 후보 사퇴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이 됐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대선도 이제 문제인데,
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후보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. 물론 전당대회를 거쳐 봐야지 알겠지만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8월 19일 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더 강경한 입장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큰 호재로 볼 수가 있겠고 공장 증설이 아무리 좀 지연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둔 곳들이 지금 건설 예정인 공장들이거든요. 북미에. 이렇게나 많은 공장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은 2025년도부터는 장비주들이 다시 좀 납품을 진행을 하는 호황기를 좀 단기간 또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뭐 신규적으로 뭔가 대응을 한다던가 이런 거보다는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주잔고는 꼭 체크를 좀 해주시고 최근에 이제 유일에너테크가 조정이 좀 큰 폭으로 나오게 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좀 유입이 됐습니다.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아마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외국인 자금이 과연 매도 물량으로 출회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? 그러면은 자리를 좀 만들어가는 바닥 시그널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. 근데 다만 지금 실적 시즌이라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건데 2분기 실적 발표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. 그러면은 또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꼭 염두를 해두셔서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유일에너테크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